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럴입니다. 김성동 교수님자 제5판 형법정론 2회독 498페이지 로마자 2번에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과실을 보겠습니다. 사마에럴 TV 7차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투보 구독을 권합니다. 로마자 2번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과실 1번의 주관적 예견 가능성. 행위자가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결과를 예견하지 못했을 경우 주관적 예견 가능성 또는 행위자의 예견 가능성이 인정된다. 주관적 예견 가능성의 의무는 행위자의 개인적 지식, 경험, 신체 조건, 연령, 지능 등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다. 객관적 예견 가능성이 인정되면 객관적 주의의무가 인정되더라도 구체적인 행위자의 지식이나 경험, 신체 조건 등이 열등하여 주관적 예견 가능성이 부정되는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과실이 부정되어 과실범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부정된다. 이와 같은 주관적 주의의무 위반은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과 관련하여 행위자의 정신 499페이지 즉 신체적 능력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행위의 규범적인 의미, 즉 법과 불법을 변별하거나 그런 변별에 따라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을 의미하는 책 능력과는 구별된다. 이번에 특수지식과 특별능력의 문제. 행위자가 특수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과실범의 체계적 지위에 관한 이중적 지위설의 입장에서는 예외적으로 그러한 특수지식도 과실 인정의 판단 기준으로 고려한다. 하지만 구성요건설에 따르면 행위자의 특수지식은 과실 판단의 당연한 기준이 된다. 예컨대 보통의 운전자는 위험의 소지가 있음을 알 수 없는 특별한 사거리에서의 사고 위험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운전자에게는 그 사거리에서 그로서는 충분한 예견 가능하였던 사고를 회피해줄 주의의무가 인정된다. 따라서 그 운전자가 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과실이 인정된다. 행위자가 특별한 능력의 보유자인 경우에 이중적 지위설과 구성요건 요소설은 결론은 다르다. 이중적 지위설의 입장에서는 행위자의 특별 능력을 책임 단계에서 비로소 고려될 수 있을 뿐이라고 하지만 구성요건 요소설에 의하면 이 역시 구성요건 단계에서 과실 인정의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한다. 물론 구성요건 요소설에 따르더라도 행위자의 예견 가능성을 기초로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해서 항상 과실범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긍정되는 것은 아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과실범의 경우에는 그 전제로서 객관적 주의의무, 정상의 주의의무의 존재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다시 객관적 예견 가능성이 긍정되어야 하는데 만약 객관적 예견 가능성이 부정되어 객관적 주의의무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면 개인적으로 가능한 특별한 능력을 다하지 않은 행위자의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범 확립을 위한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여 결국 과실범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부정되기 때문이다. (3번의) 인수과실의 문제. 위험한 행위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을 사전에 준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의의무도 있다. 이에 따르면 위험한 행위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가지지 못한 자는 결과를 회피하기 위해서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지게 된다. 예컨대 의사가 환자의 치료를 위해 요구되는 능력이나 필요한 전문 지식을 가지지도 않은 채 환자의 치료를 인수한다면 거기에 주의의무 위반성이 인정되는데 이를 인수과실이라고 한다. 500페이지. 여러분 드디어 여러분의 사랑 속에 500페이지 도착했습니다.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수과실을 인정하게 되면 평균인 이하의 능력을 가진 자가 항상 주의의무 위반의 결여를 이유로 불가벌이 되는 부당한 결론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의사는 치료를 인수하지 않거나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동료에게 환자를 이첩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인수과실을 이유로 처벌되는 것을 면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분량이 좀 짧았는데요. 여기까지 한 거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로서의 과실입니다. 올려두고 다음 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